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은 왜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계속해서 국내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금 전 오찬을 함께했고 김기현 대표는 의정보고회를 위해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패널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형주 전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혁신안을 놓고 이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울산을 찾았고 이뉴한 위원장, 이 원희룡 장관은 점심에 만났는데 이게 두 가지 일이 같은 시간대 같은 날 있었는데 어떻게 현 상황을 일단 보고 계십니까?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고 있다. 네. 예. 지금 결과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근데 이제 지금 혁신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은 어떻게 제안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그 환영받는 사실은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 혁신위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일단 지금의 현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가 얼마만큼 많이 화답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두 모습이 서로 상반되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의 이제 모습이 보이면 아 이게 뭐지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어렵게 본다라고 예. 하는데요. 과연 이제 정치는 늘 생물이니까 그렇죠. 또 이러다가도 뭐 내일 당장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목표는 같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고 과연 그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 지금 예. 저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커진 게 김 대표는 혁신위로부터 이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를 받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역구를 찾아서 또 울산을 찾아서 의정보고회를 연 건데 그러면 이걸 보고 지금 울산 출마로 좀 가닥을 잡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은 김기현 대표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울산의 국회의원이에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년 굉장히 중요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총선에 있어서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그런데 지금 그 여당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예. 뭐랑 똑같냐면 모의고사를 쳤는데 모의고사가 꽈락을 맞았어요. 예.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뭘 잘못해야 되는지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예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찾아가면서 놀고 있으면 이게 과연 내년에 본고사에서 다음번 본고사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 부모님들부터 해가지고 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한 그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일각에서는 좀 시간을 주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혁신과 역주행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데 에너지를 쏟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제일 애매한 대목이 비대위 관련해서인 예. 것 같습니다. 이뉴한 혁신위가 중행무진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장제원, 김기현 대표까지 쳐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빠르게 김석기 의원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갈등을 아예 수면 위로 올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네.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김기현 대표를 대표로 만들었는데 인현 위원장하고는 어떻게 이런 관계들을 서로 상호 갈등적인 두 입장들을 조율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좀 고장이 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그래 갈수록 힘이 혁신이 더 쏠리면서 김기현 대표나 장재현 의원 자체는 각자 도생의 행보, 즉 어떻게 보면은 1차 윤회관들을 좀 정리해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당내 전운이 깃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뭐 예. 당에서 김명민 최고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은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어정보고회를 하는 것은 자기를 찍어준 말하자면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다음에 뭐 불출마 선언을 하든 뭐 그다음에 어떤 그 선당 후사의 조치를 할 것이다. 아직은 이게 저항이라고 보지 말아다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좀 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역 보여집니다. 구민에 대한 예의도 분명히 그러니까 신경 지역 쓸 부분은 구민에게 있다. 이렇게 예. 그동안에 열심히 지역 국회의원으로 일을 했지만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동료를 하면서 대통령이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겠다,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불출마에 대한 의견인지 입지 굳히기인지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만약에 입지 굳히기에 나선 거라면은 국민의힘 혁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무용지물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은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리고 분명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을 데려올 때 정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묵묵부답으로 본인을 향한 희생과 결단의 요구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하냐면 당내에 어떤 중진과 어떤 주류 세력도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대표가 버티고 있는데 굳이 다른 중진 의원들이 또는 주류 세력들이 나부터 희생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김기현 대표가 지금 사실상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은 인요한 위원장의 뭐 여러 가지 요구한 혁신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대표가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중진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는 인요한 위원장, 오늘 점심입니다. 조금 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표로 보답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 중이라고 들었는데 결정만 하면은 다들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을 해줄 거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 역할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혁신은 생명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원희룡 장관은 현재 개항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데 실제 이곳에 가서 맞대결할 가능성이 그러면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볼 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예. 그 혁신위의 모든 활동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예.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세게 화답하시는 분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구속되어야 되는 분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다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네. 일각의 입장이겠죠. 네. 전부 다 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뭐 국민의힘 예, 알겠습니다. 당원 입장이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랑 과연 누가 붙을 것이냐. 그냥 이재명 대표를 순순히 당선시키도록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원희룡 장관이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 사실 많은 분들이 흥분하신 거는 맞아요. 계속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예. 완전히 빅 이벤트잖아요. 예, 어떻게 예. 보면. 실제 이렇게 될까 사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하고의 이 싸움이 만약에 진짜 붙었을 때 네, 네. 과연 이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싸움이 될까? 본인이 그 굉장히 그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네.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으로 아마 보게 될 거고요. 정말 지금 시중에 나와 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처럼 뭐 피해서 이 싸움을 피해서 비례대표로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냥 이기는 겁니다. 예. 이 전쟁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판 대첩이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원희룡 장관은 어떤 역할이 하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내년 총선을 이끄는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그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최전선에 서는 거죠. 예, 그러면 뭐 누가 뭐 선대 본부장이 누구이든 예. 그다음에 뭐가 누가 어떤 역할을 맡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실질적인 선대 본부장은 원희룡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그 구도다. 정도까지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좀 어려운 싸움으로 바라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빅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은 어쨌든 전통적 지지층의 기반이라고 하는 네, 것들을 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인천만 하더라도요. 그 윤상현 의원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되고 하는 그런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리고 또 하나 최근에 있어서의 김포라고 하는 아젠다가 인천한테는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의 표정만 봐도 그런 부분이 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지난번 윤영선 후보하고의 싸움도 생각 외로 말하자면 고전한 싸움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쌀이 쉽게 이길 걸로 했는데 그렇지 못했단 네,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부의 중간 평가라고 하는 측면, 예. 또 전통적 지지층이 그나마도 민주당 쪽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야 될 정도의 어려운 싸움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망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 사실 이런 분석이신데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뭐 본인이 직접 언론이든 누구에게 내가 개항을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요. 네네. 왜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어디든 험지로 나가서 내가 맞붙겠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예. 미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질 게 없다. 일단은 명룡대전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다. 네. 그런데 개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뭐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예. 뭐 종로같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는 연고가 있는 곳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사법 방탄을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편법에 이용된 그러한 장소다. 그런 지역구다. 이런 이미지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개항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부터 해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미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보궐선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윤영선 후보 상대로 해가지고 윤영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름값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몇 퍼센트 얻었냐? 55%를 조금 더 얻었고요. 윤영선 후보가 45% 가까이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희룡 정도의 이름값으로는 한번 해볼 만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직 정식으로 출마 선언 안 했지만 예. 원희룡 장관이 출마 선언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다른 데 가지 못하고요. 개항에 묶이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그게 민주당 전체적인 총선 판세에 있어서도 총선 지휘한 거에 있어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여전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불출마와 험지 출마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변화가 없으면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에서 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도 상당히 격앙된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뭐 위원님이 아시는 바로는
돌아오는 주에 친윤계나 중진들 가운데 어떤 결단, 선택을 내리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그래도 좀 답을 해주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없을 것 같아요. 같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이.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취재한 그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지. 네. 예, 뭐 그거를 뭐 내부 분위기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예. 분석할 수는 없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늘 생물이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뭐 분위기가 그랬는데 내일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심은 뭐냐면 저는 결국은 뭐냐면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정당이 살아남기 때문에 국민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 줄 것인지 그거에 의해서 예.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예. 일단 험지 출마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혁신이 그 분위기가 좀 내홍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이 혁신위원이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말을 하자 일부 위원들이 또 온라인 단체방을 나가기도 하고 반발에 나섰는데 일단 인유한 위원장이 좀 회동에 나서면서 좀 이렇게 맡기는 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봉합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 정도까지 국면이 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적으로 화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주류 세력들이 나 그럼 내려놓겠다. 혁신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험지 출마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정보고회 울산에서 하시잖아요. 그거는 내 지역구를 나는 떠날 생각이 없다라는 일종의 공표인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다른 지도부 의원들도 지도부 의원뿐만 아니라 친윤 주류 세력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응답하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응답을 혁신위는 계속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혁신위 안에서도 우리는 뭐하러 존재하냐. 그러니까 혁신위 무용론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혁신위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생업을 벌여가면서까지 혁신위 회의도 하고 혁신안도 계속해서 내놓는데 당에서는 처음에는 다 받아줄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무응답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혁신위를 마치 골칫거리처럼 취급을 하고 인유한 위원장을 대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예. 약간 왕따를 시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홀대받고 박대받는 이 상황이 혁신위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혁신위원이자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예. 김경진 전 의원이 회의에서 우리는 사실 김기현 체제의 연착륙을 위한 도구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혁신위가 허수아비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맞았음을 보여주는 국면인 거죠. 지금 정 의원님은 돌아오는 주에 친윤계냐 중진의 어떤 결단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혁신위가 조기에 해체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미묘한 갈등들이 바로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예. 다음 주에 일정하게 어떤 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릴 만한 안을 구체화하겠다. 뭐 좀 더 진일보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어디 가라라고 선택을 예. 하라. 네.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조호영 의원 이 네 분 정도는 뭔가 어떤 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산하겠다. 이런 예. 말하자면 벼랑끝 전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 다음 시점에 가면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개각이거든. 그렇죠. 예, 장관이 돌아오는 시점을 예. 오늘 이제 원희룡 장관하고 정심을 했거나 미팅을 했다는 것은 네. 그 다음 체제의 어떤 어지러움을 사실은 새로운 들어오는 추경호 장관이나 예. 원희룡 장관이 정리해 가면서 빨리 말하자면 조기 선대위 체제로 꾸려진다든지 이렇게 전환해 가는데 지금 예. 이제 김기현 체제 안에서의 문제는 결국 우리를 팽시키고 소위 초기에 소위 대통령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토사 구팽시키면서 예. 새로운 원희룡 중심의 새로운 비대위 아닌 비대위를 말하자면 인유한 위원장이 꾸리려 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비슷한 모습이 갈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장제은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 예. 끝까지 자기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총선 연말에 이준석 탈당까지 엮여지면서 그렇죠. 말하자면 그게 작은 태풍이 될지 예. 폭탄 속의 태풍이 될지 굉장히 큰 어떤 당이 어려움 속에 휘말려 들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개각과 맞물려 있는 문제고 이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의 관계 갈등이 어떤 식으로 풀어져 갈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는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지지자들이 몰렸는데 영상을 먼저 보시죠. 젊음을
바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제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따님이세요? 네, 저희 본대 시간에 굉장히 흔찮은 조.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한동훈 장관 최근 대구, 대전에 이어 어제 울산까지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치 팬클럽과의 만남을 방불케 합니다. 이게 법무장관의 현장 방문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글쎄요,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런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개인적인 뭐 그런 판단이신 거죠? 또 지금 사랑 이야기가 계속 알겠습니다. 나왔잖아요. 예. 뭐 모녀가 다 같이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만약에 제대로 된 거다라고 하면 마무리 투수 정도로 들어온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무리 투수요. 전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면 야구 경기가 순탄하게 잘 풀려나가는 거는 선발 투수가 7, 8회까지 잘 막아주고 마무리 투수가 9회 딱 등장해가지고 3자 범퇴 딱 시키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김기현 대표가 선발 투수격인데 너무 일찍 무너졌잖아요. 예. 승리 투수 요건인 5회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급하게 중간 개투로 투입이 됐는데 그럭저럭 지금까지는 잘 막았다. 아주 그냥 급한 불은 예. 껐다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역부족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 상황이 한 7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투수가 급하게 소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등판은 불가피한데 나머지 3회를 마무리 투수가 끼케야 뭐 한 이닝이나 많아 2이닝 정도 버텨주는 게 그게 마무리 투수의 역할인데 예. 한 3, 4이닝 같은 그 정도 긴 이닝을 마무리 투수로서 한동훈이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인지가 내년 총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투수가 길게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해석으로 인식이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의식하고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지도 주목이 됩니다. 한 장관이 어제는 총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텔레비전 나오면 잘 안 봅니다. 목소리도 어색하잖아요, 자기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정도는 아는데요. 제가 특별히 거기 드릴 만한 말씀은 없네요. 일단 총선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제 지난주에는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역할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정익진 변호사 예. 얘기를 이어서 가면 예.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는데 하나 인요한 다음에 중간 개투는 원희룡이라고 보고. 아, 또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을 이번에 바로 다 같이 당에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1월 중순에 중순 이후로 하면 공직 사퇴가 안 되니까 12월 중에 대다수 장관들이 돌아오고 1월 초중순에 한동훈 장관을 마지막에 예. 하자. 마지막 투수는 한동훈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게 총선을 위한 포석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포석이 더 크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선 행보입니다. 대선 행보다. 정부를 돌아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가면서 대구 시민들에 대하여 울산 정주영 회장에 대하여 사실은 저거는 장관 행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는 발언들, 예. 이제 워딩들의 의미가 네. 각각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원희룡과 한동훈 간의 대선 후보로서의 긴장 관계가 성립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넓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원 장관은 사실은 좀 더 엄지에 내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예. 당내의 어떤 지지파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수싸움으로 저는 읽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한 장관은 비례로 갈지 강남에 갈지
좀 더 어려운 헌지로 갈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아직까지 뭐 두 장관 다 그렇습니다만 예산 정국가 아닙니까? 예. 최소한 12월 뭐 2일이 만료지만 한 주 돼서 7일, 8일까지는 사실은 총선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를 현 장관으로서는 하기 어렵다. 책임지는 장관은 최소한 내년 예산까지는 확보하고 예. 당에 돌아오겠다는 그런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을 또 겨냥한 발언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설치는 암컷이다 이런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강욱 전 의원이 이것이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한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에서 민주당이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뭐 민주주의에서 민주만 뺀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 이 당 자체를 직격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한동훈 사람이라고요? 장관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본질을 예. 아주 콕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부들부들 떠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평소에 민주당은 아주 여성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여성을 존중하고 그래서 맨날 성인지 감수성, 전체 젠더 예. 감수성 예.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국민의힘을 되게 공격해 왔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본인들이 그토록 만약에 그 여성 존중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신경 쓰고 국민을 향해서 얘기했다면 네. 사실 본질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말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드디어 민주당의 본질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암컷이 뭡니까? 그게 여성 존중입니까? 다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딸인데. 그런데 그 본질, 그러니까 이중성, 예. 이중성이 완전히 드러난 그 지점을 바로 한동훈 장관이 딱 찝은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야.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어서 그래서 웃음이 터졌어요. 어쩜 저렇게 본질을 제대로 찝어서 예. 얘기할까. 그래서 사이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최강욱 전 의원 또 참지 못하고 오늘 뭔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게요. 그 짤짤이 수준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뭐 핑계댈 게 없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공방은 잠시 뒤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직 법무장관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맞지 않죠. 맞지 이거 누가 않다. 봐도 비정상 아닙니까? 어. 한동훈 장관 지역에 왜 가나요? 법무행정 때문에 지역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가서 하시는 말씀 보면 거진다 뭐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한 비평을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 과연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제대로 다 지키고 있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지역 방문을 핑계 삼아서 본인의 몸값 올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상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 같은 행보를 보여주면서 뭐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는 거 이거야말로 저는 장관으로서 보여주기에는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보고요.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세비 받으면서 민주당 공격하고 그리고 지역 방문하면서 대선 주자급으로 본인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 이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사전 선거 운동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예. 나설 곳과 안 나설 곳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을 받는 것, 기자들의 질문을 통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답변하는 본인의 답변의 내용과 답변 유무는 사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답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보시죠 정도로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사사건건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를 너무나 하고 싶은 사람인 거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민주당 욕하고 이러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하루빨리 장관직 던지고 나오셔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셔라. 저는 그게 국민 앞에 떳떳한 태도다라고 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 좀 어긋난 정치 행보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강욱 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한다면서 탄핵 사유라고 맞받았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어떻게 보셨어요? 최강욱 변호사 머릿속에는 탄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탄핵은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한동훈 장관의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가지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그 위법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최강욱 변호사도 이제 변호사 자격도 사실은 지금 그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 어쨌든지 간에 법률가이니까 좀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탄핵될 수 있겠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법률가는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증하고 논리를 잘 세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계속 이렇게 탄핵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지금과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탄핵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은 이 현 장관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한 거는 어떻게 또 반박이 가능한 겁니까? 그건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주장이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그만큼 중대한 법 위반인지 그걸 더 명확하게 밝혀야지 그냥 뭐 잘못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탄핵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이 암컷 발언 이후 여성 비하 파장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 최 전 의원 본인 사과 안 하고 있고 당시 옆에 있었던 김용민, 민영배 의원 역시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모습은? 사실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의 입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전히 뒷배가 있다, 본인들이 봤을 때. 또 실제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어저께 한병도 기억전략위원장이 그런 앞으로 막말 공천 배제하겠다 그랬지만 앞으로이죠. 앞에 한 이야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본인하고는 앞으로 안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민주당의 지금 공천이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결국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형평성을 잃을 가능성이 많고 자기네들은 강성 지지자의 지지를 받는 친명 후보라서 아무 걱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SNS로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표명했지만 또 물론 말하자면 의원에 대해서 6개월 자격 정지를 했지만 사실은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에 대한 6개월 자격 정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민영배 의원이나 또 김용민 의원 같은 부분은 사실은 당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좀 현재 공천에서 줄 필요가 있고요. 더 국민들이 헤얼려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성 의원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옹호까지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아무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런 비판들을 좀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먼저 SNS나 어떤 공개 발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 되니 당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처리해라.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당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현명하게 이번에 일을 해주셔서 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SNS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제 각각 메시지가 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지도부가 먼저 목소리를 내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여성 의원들에 대한 그 비판이 제기됐던 건 뭐였냐면 여성 의원들이 이 국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이 침묵했고 그 어떤 비판도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나 민영배, 김용민 의원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제기됐던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히신 거죠. 홍익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여러 여성 의원들이 어서 빨리 이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강한 징계를 해라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 예. 그게 소위 말해 이제 물밑으로 징계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뭐 여성 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좀 이제 접어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당에서 그래도 비상징계라는 예. 아주 신속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 의원들 입장에선 본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라고 인식을 했을 것이고 그 뒤에 그러나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여성위원회에서도 그래도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 쭉 과정들을 봤을 때 여성 의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지적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면서 동시에 표출을 했다면은 최강욱 전 의원이 과연 이런 후속 태도를 보였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또 민주당의 그 여성 의원분들 중에 그 운동권 출신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다음에 여성 운동을 스스로 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예.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국가기관이라고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야죠.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다음에 사과하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부분을 아예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민주당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여성 운동을 한 그 지점이 더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사과가 더 중요합니까? 민주당의 난처함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지점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걸 당연히 언론에서 묻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저도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 반론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건 맞잖아요. 사과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적하고 있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 지점을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뭐 훌륭하게 지금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하고 있다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다른 쟁점도 잠깐 짚어보죠. 내일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와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효과를 볼지 사실 오히려 묻힐지 뭐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게 사실 임영웅 씨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일단 완전히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가까운 장소. 거의 뭐 동일해 보이는 장소. 제가 예.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이명웅 콘서트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게 언제냐? 예. 9월 중순이더라고요. 9월 중순. 그러니까 이미 일정은 9월 중순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매가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8,000석이 다 매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24일 날 그 8,000명은 기본적으로 올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8,000명만 오겠습니까? 그 이명웅 씨를 옆에서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까지 치면 예. 제 생각에 10,000명이 올지 20,000명이 올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왜 굳이 그 날짜 그 장소에 그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다가 이걸 갖다 토크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지 예. 이게 오비일학인지 그 이 전 대표가 그 대관한 거기는요 1,572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시간도 본인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네. 예정된 시간은 2시부터 6시고요. 예. 이명웅 콘서트는 언제 시작하느냐? 6시부터 시작한다고. 예. 시간도 제가 봤을 때 겹치는 측면이 왜냐하면 6시에 콘서트 시작하는데 6시 땡 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좀더 4시, 일찍 5시 오죠. 그 이전부터 온 사람들 많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노렸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예. 장소가 뭐 똑같이 동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 기사를 따져보면은 불과 50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의심받을 행동을 갖다 하는 건가? 그다음 만약에 이런 식으로까지 이명웅 콘서트를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대구의 엑스코 서광과 동관을 헷갈리게 했느냐. 이명웅 씨 팬이 4시간이나 일찍 와서 나를 보러 오겠느냐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이거 관심의 반영인지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해명과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뭐 매우 우연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관을 그렇게 예. 임영웅이 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로 갔다는 그런 개연성 별로 없고 그 관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4시간 전에 옵니다. 4시간 전에 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작년에 예. 이문세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그 앞에 네네. 다른 어떤 다른 콘서트가 있었어요. 이호중인가요? 예. 김호중 씨. 김호중 예. 콘서트가 있어요. 아. 비슷한 장소에 열리는데 예. 이미 그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별로 그렇죠.
전국에서 오거든요. 네, 네. 서너 시간 전에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어떤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걸 노리고 그게 일부러 갔다. 저는 그건 좀 과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2시에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상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임영웅 그 콘서트에 가시는 분들은 5, 60대 여성분들이고 그냥 아무래도.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이준석과 같은 젊은 세대의 북 콘서트를 즐기는 그런 관심들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관심의 반영일 수도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